오늘은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인 미지의 서울의 중간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그 데블스 플랜 영상이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이제 미지의 서울도 조금 더 편하게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지의 서울 먼저 네이버에서 말했던 그 줄거리를 먼저 읽겠습니다. 얼굴 빼고 모든 게 다른 쌍둥이 자매가 인생을 맞바꾸는 거짓말로 진짜 사랑과 인생을 찾아가는 로맨틱 성장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연출에는 사랑의 온도를 연출했던 남건과 그리고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리고 별들에게 물어봐를 연출했던 박신우 PD가 이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망했던 별들에게 물어봐가 근데 사실 별들에게 물어봐는 연출이 별로였던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다 문제였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잘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작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 작가라고 5월의 청춘이라는 드라마를 찍었었는데 5월의 청춘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뭐 줄거리는 사실 네이버 치면 다 패스하시면 나오겠지만 네. 뭐 이제 사실 기반의 드라마고 그 안에서의 이제 그 러브 스토리를 그래도 잘 현실적으로 풀어낸 드라마인데 진짜 연기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그 시대상이 너무 잘 반영되어 있는 드라마여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엄청 많이 울고 많이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 엄마 시대 때의 분들이 되게 좋아했던 드라마로 알려져 있거든. 그 약간 민주화 운동을 다뤘던 영화를 알고 있어서 어쨌든 그 안에서의 울림을 많이 주었던 이강 작가가 이번에는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를 대신했으면 하다가 그 사람은 평안할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한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일단 1화를 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 천재인 미지, 그러니까 농사일이나 여러 전무를 시골에서 하는 우리 미지가 공부 천재인 미래, 서울에 살며 엘리트 집단에서 열일을 하는 그 두 사람의 라이프를 바꾸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해결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호수라는 도우미와 한세진이라는 그 친친이가 같이 나오면서 상처를 마주하는 용기와 위로를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일단 이 드라마의 장점을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꼽은 첫 번째 드라마의 장점은 현실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진짜 회사에서 나올 법한 상황을 가지고 구현을 한다는 점. 특히 우리 미래에는 1화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왕따를 당하고 있고 밥도 혼자 먹고 그리고 사람들 거기 회사 사람들이 막 화도 내고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직장 생활을 해봤으면 알지 않냐 오히려 더 화내고 이런 게 없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왕따 시키고 이런 게 근데 그런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그래서 더 현실적이라고 느낀 게 나는 공기업이라서 그렇지. 자리를 뺄 수 없는 사람이라서 더 그치. 문 앞에 자리를 두은 그렇지.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너무 잘 그려내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회사 차원에서도 함부로 얘를 내보낼 수 없고 그 본인 당사자도 여기를 얼마나 힘들게 들어왔는데 얘도 나갈 수가 없는 거지. 사실 여기 있으면 철밥통인데. 그치. 그러다 보면은 자신은 거기서 미지가 미래의 삶을 대신 살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편해?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돈을 주는데 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자리를 어떻게 올라간 사람인지를 안다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픔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현실적으로 오지 않나? 그리고 호수나 거기에 나오는 그 다른 이충수라는 변호사의 얘기를 보면서 사회에 대한 긴장감이나 실제 사회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일을 더 너무 표현을 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건데 2030은 사회초년생들한테는 되게 큰 위로를 주는 드라마일 수 있지만 오히려 4050은 약간 이거 좀 자기적이고 자기 연민이 심하네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되게 현실적인 드라마라서 그렇대 실제로? 실제로 내가 찾아본 다른 리뷰들을 봤을 때 이 회사 생활이
과연 진짜 우리 회사에서 나타난 일인가냐고 4, 50대는 느끼더라고. 근데 좀 그 부분은 안타까웠어. 그러니까 리뷰를 했던 사람들도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 자체는 좋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냐라는 걸 대표급의 사람들은 얘기를 하더라고. 그치, 모를 수도 있지. 모를 수 있다. 근데 진짜 사람이 회사에서 한 사람 죽어 나가 봐야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지. 그쵸. 근데 사실 윗사람들도 관심이 없고 밑에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 그래서 나는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이충수 같은 그 변호사의 스탠스도 나는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이라서 좀 맞아, 현실적이야. 드라마가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오히려 미지의 당당함이 되게 위로를 많이 준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던 게 최고의 장점이다. 너무 현실적이어서 마음이 아프고, 사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가 드라마를 보면 그래도 우리가 드라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정의나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보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더 마음이 아픈 드라마 같아. 맞아요. 너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은 근데 그런 드라마는 원래 별로 자기가 안 좋아하잖아. 너무 현실적이고. 그럼에도 보게 되는 힘은 그 안에서의 미지라는 맞아. 소녀가 보여주는 당당함이나 맞아. 그리고 미래가 오히려 미지의 삶을 살면서 느끼는 그 위로라는 게 되게 잘 매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 계속 미래가 지금 서울 생활을 계속 했다면 정말 답답해도 못 봤을 거야. 그치. 하지만 미지가 서울에 오면서 그 뭔가 내가 미래였다면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미지가 해주니까 그게 좀 더 통쾌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를 할 부분이 스토리인데 뭔가 설계가 되게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굉장히 와닿았던 부분은 제목이나 이름부터 되게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미지의 서울이라는 게 뭔가 되게 서울에 있는 그 미지인데 우리가 아는 그 미지의 단어 뜻이 너무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가 있는 이름이 미래인 것도 그렇다. 맞아. 그리고 그 미지의 남주인 사람의 이름이 호수인데 그 호수라는 이름마저도 뭔가 그 미지가 힘들 때마다 약간 우리 호수가 그 있잖아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그 시처럼 뭔가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이름마저도 의미가 있어서 되게 이 작가가 세심하게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던 리뷰 중에 하나에서는 그 미지가 발목이 나갔을 때 그 넘어지는 쓸 때 그 들려오는 피아노 선율이 있는데 그 피아노 선율에서 나오는 게 슈만의 무슨 노래가 있을 거 아니야? 제목이? 근데 그것도 미지의 나라로래. 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건 좀 작가의 소름 되게 돋는다. 디테일함이 있어야지 나올 수 있는 거가 아닌가라는 그러네.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가 진행될수록 너무 적절한 떡밥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래가 왜 회사에서 힘든지 그리고 호수나 한세진이라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뒷이야기 등이 되게 궁금했다면 생각보다 그거에 대한 스토리는 되게 잘 빨리 풀려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지윤이라는 사람의 이랑 무슨 일이 있을지 그리고 지윤이 이외에도 또 누구지? 아니 김태희라고 그 같이 회사에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도와주는지 그런 섭섭의 역할들이 되게 궁금해서 떡밥이 되게 적절하지 않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답함이 별로 없고. 사실 또 그건 너무 서브웨이 이야기니까 사실 미지 미래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서브 이야기들은 적절하게 치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미지가 해결할 일들이 기대가 되면서 맞은편에서 보이는 미래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둘 다 회사를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회사 일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 취직할 때까지는 개인의 능력이 있지만 그 뒤부터 나타나는 성향적인 게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힘듦을 너무 스토리상에서도 잘 녹여냈고 그 성향으로 극복될 수 있는 일들로도 보여줄 수 있어서 그 스토리가 너무 짱짱하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대사가 너무 좋습니다. 특히 내가 고른 건 딱 2개 정도인데
사슴이 사자를 피해서 도망가면 쓰레기냐, 모양 빠지고 추접해 보여도 살려고 숨는 건 다 용감한 거다라고 한 미지가 숨어 있을 때 할머니가 해줬던 대사. 그리고 나를 갉아먹는 건 나였다라는 그 자기 혐오. 특히 그 부분들은 진짜 이 드라마가 왜 2030한테 대단한 큰 위로를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 너무 그 하나하나 대사가 그 회사 생활에서의 그 위로를 주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미지나 미래나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해. 나는 과거에 내가 맞닿았던 거, 과거에 자신이 왜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을 너무 잘 말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구성이나 스토리적으로는 너무 좋다. 근데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보영이죠. 아, 미쳤어요. 진짜. 이게 1인 2역이구나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인 2역의 드라마는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그 아이유가 복싹수 갔을 때 1인 거의 한 3역까지도 했던 거 같고. 응? 2역 맞지? 2역 하고 그다음에 전에 나왔던 오나의 귀신님? 아니, 그건 아니야. 아닌가요? 어쨌든 무슨 조정석이랑 같이 나왔던 거에서도 뭔가 1인 2역이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 박보영이. 아니야, 그거는 2인 1역이야. 2인 1역이야? 근데 박보영처럼 미지의 밝음과 미래의 어두움을 슉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거의 처음 본다. 내가 말했잖아. 사인을 연기하는 거라고. 미지를 연기하고 미래를 연기하고 미지인 척하는 미래를 연기하고 미래인 척하는 미지를 연기하고. 그치. 그래서 박보영이라는 배우가 항상 귀여운 외모로서 우리가 와닿기만 했는데 밝은 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느낀다. 약간 그 나의 아저씨의 아이유 같이 그런 어두운 면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또 새로운 발견이었어.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박보영이라는 배우는 우리가 처음 박보영을 알았던 건 과속 스캔들로 처음 알았지만 뭐 정신병동도 그렇고 멜로무비도 그렇고 그리고 조명가게에서도 그렇고 생각보다 되게 훌륭한 작품들을 원래 박보영이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많이 고른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박보영이 밝은 걸 넘어서서 나 이렇게 무너진 사람 힐링의 연기도 잘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박진영 배우나 그리고 그 류경수 배우는 약간 봐왔던 이미지 자체인데 오히려 그게 안정감을 더 주는 게 아닌가. 맞아. 투머치가 아니어서 더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단히 아까 박보영 인터뷰 봤는데 박보영 그 1인 2역 하니까 출연료를 2배로 받냐 이랬는데 아쉽게도 한 사람의 출연료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게 진짜 연기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진짜 잘하더라. 그리고 또 서브들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김신혁 배우인가? 박신영인가? 박선영 배우. 박선영 배우도 배우랑 장영남 배우도 장영남 배우 두 사람의 역할도 이게 그냥 2030의 위로에만 묻어서 끝이 아니라 뭔가 4050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친구 사이에 맞아. 그런 엄마 부분들도 사이에서도 뭔가 옆집 그 이상의 동창과 그 또 같은 학교에서 또 일을 하고 그치. 거기서도 또 계층이 조금 나눠지고 이런 것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맞아.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미지나 미래나 어떻게 보면 이름 자체가 되게 미래지향적인 이름인데 결국은 과거의 자신을 만나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거를 내가 봤을 때는 작가가 의도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너무 잘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성을 일으키는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하기 전에 천국보다 아름다운도 사실 처음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 아직은 모르지만 난 그래도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랑은 좀 다른 결이라고 그치. 생각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생각을 해봤어. 어떻게 하면은 이 드라마가 최악으로 끝날 수 있을까? 딱 하나 봐요. 갑자기 너무 사랑으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4화까지 봤는데 마지막에 그
첫사랑이라는 식으로 얘기가 끝났잖아. 근데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막 사랑으로 이렇게 가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약간 그치, 드라마가 그치. 산으로 가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 괜찮지만 그게 메인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발. 미래와 미지가 각자의 그 세계에서 어떻게 그 헤쳐나가느냐 그걸 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줄거리를 읽어도 그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서 나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겠어. 좋습니다. 그래서 12부작이기 때문에 지금 딱 한 3분의 1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등급 평가를 마치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등급 어느 정도 줍니까? 나는 S로 갈 수 있는 A. S로 갈 수 있는 A? 나는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트리플 S 가능하다 봅니다. 우와. 이유가 있었어. 내가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트리플 S로 꼽는 드라마 중에 멜로가 체질, 나의 아저씨는 뭔가 좀 멜로가 체질은 연애, 2030의 연애, 나의 아저씨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위로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거 뭐지? 나의 해방일지는 너무 다크해. 위로를 받지만 그래서 나는 그거 한 A급이나 S급으로 보거든. 근데 이렇게 가볍게 치면서 클리셰를 살짝 빗나가면서 이렇게까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드라마가 있었나? 2030의 마음 터치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이거 거의 조금만 잘 치고 가면은 인생 드라마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트리플 S를 주고자 좋아요. 합니다. 기대를 해봅시다. 우리 계속 막 끝날 때마다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러니까. 이러면서 기다리는데 그래서 한 번에 공개해줬으면 좋겠어. 뭔가 TVN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드라마를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끝이 만약에 과거의 힘듦 혹은 현대 힘든 우리 청년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드라마라면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인생 드라마로까지 잘 뻗어갈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간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